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6월 24일, 바로 오늘인데요. 역사 이날에는 과연 어떤 흥미로운 또 때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을지 한번 같이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한국사랑 세계사 속 중요한 장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894년 6월 24일로 가볼까요? 이때가 동학농민혁명 중에 그 전주하약이라고 농민군이랑 정부가 잠시 좀 숨고르자 이렇게 협정한 직후인데 근데 상황이 바로 또 급변했다고요. 네, 맞아요. 그 평화가 정말 짧았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이걸 기회로 봤던 거죠. 군대를 더 보내서 서울하고 인천을 장악하고 조선 정부의 소위 개혁이라는 걸 강요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 6월 24일 무렵부터 일본의 압박이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결국 청일전쟁으로 가는 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이게 결국 조선의 주권 상실을 좀 앞당겼고 또 동학농민군이 다시 일어서는 2차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례죠. 네. 외세 개입 때문에 역사의 방향이 틀어진. 정말 숨가쁜 상황이었네요. 네. 그럼 시간을 쭉 건너뛰어서 약 100년 뒤 1987년 6월 24일로 와보겠습니다. 이때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6월 민주항쟁이 정말 절정으로 치닫던 때였죠. 네, 그렇죠. 6월 10일에 시작된 그 민주화 요구 시위가 전국으로 막 번져나가던 중이었는데요. 바로 이 6월 24일에 서울, 부산, 광주,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정말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또 이한열 학생, 그 최루탄 피격 사건, 이 비극적인 일들로 촉발된 민주화 열망 있잖아요. 이게 학생, 노동자, 시민, 심지어 종교계까지 다 함께하는 거대한 연대로 폭발한 날이죠. 정말 대단했겠네요. 네, 이 엄청난 시민들의 힘이 결국 며칠 뒤에 나오는 6.9 효선언,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개헌 약속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동력이 된 겁니다. 정말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그런 상징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날인데 참 다른 분위기의 중요한 만남도 있었군요. 1994년 6월 24일인데요. 평양에서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하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만났어요. 그때가 1차 북핵 위기 상황이었는데 민간 외교가 좀 역할을 한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공식적인 대화 채널은 완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터 전 대통령이 민간인 자격으로 방문해서 김 주석하고 직접 만난 거죠. 담판을 벌인 겁니다. 네. 이 회담 덕분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 그리고 대화도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이게 몇 달 뒤에 제네바 합의라는 구체적인 약속으로 이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아하. 한반도 비핵화 논의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죠. 네,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세 장면을 봤는데 그럼 같은 날 세계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궁금해지네요. 아주 먼 과거로 가볼까요? 1314년 스코틀랜드입니다. 맨업번 전투가 있었다고요? 네.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일 겁니다. 로버트 더 브루스가 이끄는 스코틀랜드 군대가요. 수적으로 훨씬 우세했던 잉글랜드 군대를 상대로 정말 극적인 승리를 거둔 날이거든요. 와. 이 전투 승리로 스코틀랜드는 독립의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됐고 민족적인 자긍심도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됐죠. 혹시 영화 브레이브하트 보셨으면 그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중요한 사건들도 있네요. 1497년에는 존 카버트가 북아메리카에 상륙했고 1812년에는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시작한 날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다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꾼 사건들인데요. 그렇죠. 둘 다 중요합니다. 카보트의 항해는 콜럼버스랑은 좀 다른 의미로 영국이 북미 대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인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후 영국 중심의 북미 식민지화 역사가 열리는 계기가 됐고요. 반면에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은 아시다시피 60만 대군이 동원됐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죠. 이게 유럽을 호령하던 그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참 야심찬 시작과 비극적 결과가 공교롭게 같은 날짜에 시작된 셈이네요. 그러네요. 또 1859년 6월 24일 이탈리아 통일전쟁 중에 솔페리노 전투도 흥미롭습니다. 전투 자체도 중요했지만 이게 또 다른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프랑스랑 사르데니아 연합군이 오스트리아를 꺾어서 이탈리아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전투였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 전투가 너무 끔찍했던 거죠. 그 참상을 목격한 스위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앙리 뒤낭이라고. 앙리 뒤낭. 네,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부상병들이 국적 상관없이 너무 처참하게 방치되는 걸 보고 아, 이래선 안 되겠다. 국경 없이 국적 없이 인도주의적인 구호 활동이 필요하다. 이걸 절감한 거죠. 아, 그래서 국제적십자위원회 이걸 만들어야겠다고 구상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솔페리노 전투였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인도주의라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진 거죠. 와. 전쟁의 비극이 오히려 인류애를 꽃피우겠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심장하네요. 그럼 냉전 시대로 넘어와서 1948년에는 베를린 봉쇄가 시작되었군요. 이것도 6월 24일. 네. 2차 대전 후에 독일이 분단되고 수도 베를린도 나뉘었잖아요. 그때 소련이 서방 연합군 관할 지역인 서베를린으로 가는 모든 육로, 수로를 다 막아버린 사건입니다. 봉쇄한 거죠. 아,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서방 세계는 이에 맞서서 거의 1년 가까이 비행기로 생필품을 공수하는 대규모 작전을 펼쳤습니다. 베를린 공수작전이라고 하죠. 이 사건은 냉전의 긴장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고 또 결국 나토 창설이나 동서독 분단이 더 굳어지는 걸 가속화했습니다. 네. 비교적 최근으로 와볼까요? 2010년 6월 24일에는 호주에서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네요. 줄리아 길라드 총리. 이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호주 정치사에서 성평등이라든지 여성 리더십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된 사건이죠. 단순히 첫 여성 총리다 이 사실을 넘어서서 그 길라드 총리의 집권 과정이나 이후의 정치 활동들이 호주 사회의 성 역할에 대한 여러 논쟁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와, 정말 오늘 하루 6월 24일이라는 날짜 안에 독립과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대륙의 발견, 제국의 흥망성쇠, 또 전쟁의 비극 속에서 피어난 인도주의, 그리고 사회 변화의 상징적인 순간까지 정말 시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사건들이 꽉 차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건들이 다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벌어졌지만 가만히 보면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랄까, 자유를 향한 열망이라든지 권력 간의 충돌, 그리고 그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노력 같은 것들이죠. 네, 그렇죠. 혹시 이렇게 같은 날짜에 일어난 전혀 다른 사건들을 한번 연결해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던 역사의 어떤 거대한 패턴이나 반복되는 인간사의 단면 같은 걸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들으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